있어 너무 유감이고요. 여러분들의 배고픔과 시간을 위해서 제가 빠르고 가볍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SR 환경에서 동적으로 오지 태그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안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GDGOC 숭실 챕터에서 현재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깃허브랑 링크드인은 친구 추가 걸어주시면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표 내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는 트러블 슈팅에 관련한 내용이라서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앞에 민주님이 슬리도를 아주 잘 쓰시길래 저도 만들어놨는데 받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앞에 아까 깃허브랑 보여드렸죠? 거기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index.html에 대해 알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는 이 오지 메타 태그가 뭔지 안다. 있나요? 오, 훅 줄어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에 대해 알고 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할 키워드들이 이 세 가지에서 나와서 한번 얼마나 다들 들어보셨는지 여쭤보려고 했었고요. 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라는 서비스의 URL을 카카오톡이나 슬랙과 같은 플랫폼에 공유했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요? 이렇게 보여지겠죠? 사진과 같이 미리 보기로 서비스의 링크의 이미지랑 제목, 설명 등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미리 보기는 다시 말하면 이 링크로 접속하는 유저에게 클릭을 유도하는 첫인상과 같은 요소인데요. 만약 이 미리 보기가 텅 빈 이미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정보로 표시가 된다면 우리가 이 링크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첫인상을 망치는 UX 문제이자 이 클릭률을 낮추게 되는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링크 미리 보기에 관련한 트러블 슈팅 경험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서비스 플로우를 예시로 가볍게 들고 왔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입력 페이지고요. 저희 서비스는 우리가 만남을 하게 되면 만남 장소를 정해야 되잖아요. 나는 반포역에서 출발하고 쟤는 잠원역에서 출발하고 쟤는 인천역에서 출발을 하는데 어디서 만나지? 라는 순간에 입력 페이지에서 만남의 목적과 출발지들을 입력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 페이지가 동적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우측에 보여지는 페이지가 결과 페이지고요. 그래서 중간 지점을 어디서 만날지를 리스트로 추천을 받게 되고 유저는 이 URL을 공유해서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만날 지점을 정하게 되고 또 투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 사용자가 결과를 링크로 공유했을 때 이 링크의 미리 보기가 그 컨텐츠에 맞게 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입력 페이지랑 결과 페이지가 모두 동일하게 미리 보기가 보여지고 있죠. 즉 어떤 결과를 공유해도 미리 보기가 항상 똑같이 보여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UX 개선을 위해서 결과 페이지에 링크를 공유받는 유저의 입장에서 결과 정보가 좀 더 미리 보여지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우측 사진과 같이 링크를 공유했을 때 콘텐츠에 추천받은 정보에 따라서 동적으로 생산된 제목과 그 바뀐 썸네일 이미지가 미리 보기에 보여질 수 있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링크 공유 시에 적절한 정보를 메타 태그에 동적으로 반영한다 라고 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키워드 오지 태그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지 태그는 오픈 그래프 프로토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0년에 페이스북이 만든 인터넷 프로토콜이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링크 미리 보기 카드에서 어떤 제목 그리고 설명, 이미지를 표시를 할지 개발자가 직접 제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태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메타 태그들이 아까 봤던 미리 보기를 결정해주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숨이 좀 차네요.
이어서 보면은 이제 그런 미리 보기 카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로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가 URL을 공유하게 되면은 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아니면 슬랙과 같은 플랫폼 서버는 스크래퍼 또는 봇이라는 이제 것을 사용자의 웹페이지로 보내게 됩니다. 이 봇은 페이지에 HTML을 다운로드를 하고 그 중에서 아까 봤던 그 헤드 섹션을 파싱해서 오짓로 시작하는 이 메타 태그 정보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플랫폼은 이 정보를 읽어서 아래와 같은 이런 미리 보기 카드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 서비스에서는 이 미리 보기 오지 태그가 모두 동일하게 보여졌을까요? 그 렌더링 방식인 저희 CSR 때문이었는데요. 이 웹페이지를 렌더링하는 방식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CSR과 SSR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SSR 같은 경우에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서버 쪽에서 렌더링을 마치는 방법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페이지를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가 필요한 이 모든 데이터를 조합해서 완전한 HTML 파일을 생성한 뒤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든 사용자든 처음부터 완성된 콘텐츠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저희 프로젝트 같은 CSR의 환경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서버는 텅 빈 HTML 뼈대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텐츠는 이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로드를 하고 실행해야지 그려지게 됩니다. 보통 이 CSR은 SPA라는 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SPA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페이지가 단 하나인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브라우저 주소창에서 홈으로 접속을 하든 리절트로 접속을 하든 서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이 물리적인 파일은 index.html 이게 딱 하나라는 겁니다. 서버 입장에서는 어떤 URL에 요청이 들어와도 항상 똑같은 index.html 뼈대 파일을 반환하기 때문에 화면이 바뀌는 건 이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해서 내용이 채워질 때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물리적인 파일이 index.html이 하나뿐이다 보니까 그 파일의 헤드에 있는 이 오지 태그도 하나로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서 오지 태그도 하나로 고정이 되는 거죠. 이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이 봇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링크를 공유하든 항상 똑같은 껍데기의 파일만 읽게 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Next.js 같은 SSR 프레임워크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SSR은 이 모든 요청마다 서버에서 동적으로 HTML을 생성하기 때문에 봇은 항상 완벽하게 렌더링된 오지 태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그냥 단순히 동적 오지 태그를 적용하기라는 이 요구사항을 해결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큰 방안이었고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저희는 찾아봤습니다. 저희는 현재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현재 저희 서비스는 AWS S3와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정적 호스팅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3는 정적인 파일을 저장하는 오리진이고 클라우드 프론트는 CDN의 역할을 하게 되죠. 저희가 찾아봤던 해결의 핵심은 이 클라우드 프론트에 있었는데요. 이 클라우드 프론트에 엣지 컴퓨팅이라는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가 단순히 정적 리소스를 캐싱하는 역할을 넘어서 요청과 응답의 처리 단계에서 우리가 사용자가 정의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의 4가지의 단계로 데이터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클라우드 프론트는 이 모든 단계마다 개발자가 이 작성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저희는 이 흐름 사이에서 엣지 컴퓨팅을 배치해서 봇이 감지가 될 때만 이 동적 오지 메타 태그를 반환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 보여지는 4번 뷰어 리스폰스를 통해서 최종 결과값인 HTML 파일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 HTML 파일에다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오지 메타 태그를 추가한 다음에 리턴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AWS에서 이제 엣지 컴퓨팅을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람다 엣지 함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둘 다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엣지에서 코드를 실행한다는 공통점은 있었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했는데요. 먼저 람다 엣지 같은 경우에는 노드.js나 파이썬 같은 범용 런타임을 지원하고 외부 네트워크 통신도 가능한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복잡하고 무거운 작업들에 적합한 해결책인 거죠. 반면에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경량 자바스크립트만 실행할 수 있는 대신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또 람다 엣지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 람다 엣지를 사용해서 S3의 원본 파일을 수정하는 방식을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봤던 것처럼 람다 엣지에서는 요청과 응답의 복문의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이 봇이 왔을 때 람다가 S3에 있는 index.html 원본을 가져와서 태그를 수정한 뒤에 다시 던져주는 방식이죠. 근데 이 방식에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앞에 본표에서 보면은 이 가능은 하다고 하는데 오리진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한정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수정을 위해서는 이 원본 파일이 있는 S3로까지의 네트워크 호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원했던 건 이 4번에서만 수정을 하길 원했는데 이 람다 엣지를 사용하려면 이 2번과 3번을 거쳐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엣지에서 실행이 되는 거지만 원본 서버까지 갔다 돌아오는 불필요한 네트워크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한 S3 get 오브젝트라는 이 권한 설정과 같은 인프라 복잡도가 증가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용과 성능을 고민하던 중에 저희는 근본적인 의문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봇에게 주기 위해서 원본 HTML 파일이 과연 필요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저희는 한 가지 오해를 깨달았습니다. 봇은 다른 정보는 관심 없이 이 헤드 속의 메타 태그만 필요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굳이 S3까지 가서 오리진에 있는 원본 파일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지 엣지 단계에서 봇이 원하는 메타 태그만을 담은 가벼운 HTML을 즉석에서 코드로 생성을 해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저희의 이런 요구사항은 유저 에이전트 확인, 쿼리 스트링 파싱, 그리고 문자열 생성 딱 이렇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S3로의 이 네트워크 요청을 하지 않고도 빠르고 저렴하고 간단한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이 해결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에서 실행되는 메인 핸들러의 함수의 로직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들어온 요청이 봇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결과 페이지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쿼리 스트링에서 이제 동적 데이터를 파싱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오는 데이터들이 아까 우리 결과 페이지에서 보여줘야 하는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응답이 봇이고 결과 페이지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모두 존재한다면 S3로 가는 요청을 막고 동적 오디 태그를 즉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만약 일반 사용자라면 이 if 문을 건너뛰고 리턴 리퀘스트를 통해서 원래 목적지인 S3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 간단한 분기 처리 하나로 봇과 사용자를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봇에게 던져주는 이 가짜 HTML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URL의 쿼리 스트링에서 우선 정보를 꺼내서 동적인 제목을 만들어주고 이거를 문자열 템플릿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HTML을 응답 객체에 담아서 반환을 해주게 되고요. 따라서 여기에는 큰 리액트 번들도 없고 CSS도 없고 오직 HTML 안에는 헤드 태그랑 오디 메타 태그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HTML은 용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봇이 긁어가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이 코드를 배포한 후에 링크를 공유하자 미리 보기 카드가 이렇게 사진처럼 사용자가 선택한 장소와 인원수에 맞춰서 동적으로 표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CSR과 S3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기존의 인프라 아키텍처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SSR로의 복잡한 마이그레이션 하나 없이 경량 엣지 함수인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을 추가해서 동적으로 OG 태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만 저희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 결과 정보가 사실 크게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라서 메타 태그에 필요한 정보를 URL 파라미터에 그대로 노출을 했었는데요. 만약 이 공유하려는 정보가 개인정보나 민감한 데이터라면 이 해결 방안은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보안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정적 호스팅 환경에서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엣지 함수를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블로그 글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